현재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이어 토스도 최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이 알뜰폰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 정부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금융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전망은 어떤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선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 진출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예요. 현재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우체국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서 업체에서 출시하는 상품을 대행 판매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교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고요. 같은 해 12월부터 통신사처럼 요금제 설계부터 가입, 고객 응대까지 알뜰폰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토스도 알뜰폰 사업체를 인수하며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이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중앙회는 알뜰폰 사업자와 손잡고 자사 모바일 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현재로서는 직접 진출할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뜰폰은 이름 자체에서 봐도 저가잖아요. 수익 창출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금융회사의 통신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 회사마다 각각 다르지만 우선 고객 확보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존 은행 고객을 통신과 연계된 서비스로 휴대폰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일체 실직 등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청약 관련 상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리브엠 요금을 월 2,200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알뜰폰은 효도폰이라고도 불릴 만큼 고연령층이 쓴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기존 대형 통신사들과 통화 품질 등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젊은 세대들이 알뜰폰을 주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상품 개발 통해서 시너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통신 데이터를 직접 확보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점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여기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한 결제나 신용 등급 등의 금융 데이터뿐 아니라 위치나 취향 등 개인정보가 결합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한 뒤에 3년 내로 접었다 이런 얘기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런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고려했죠. 먼저 앞서 유통업체들이 야심차게 시장에 진출했는데 2017년 알뜰폰 업체 수가 갑자기 증가한 데다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요금 경쟁을 벌여서 수익성 악화로 철수했습니다. 이때 한 유통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누적 영업 손실액은 약 6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앞으로 사업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알뜰폰을 사용하는 MZ세대 비중도 50%를 넘어선 비중입니다. 또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해서 금융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한 금융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금융의 생활 서비스를 접목한 생활금융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과의 연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심파일러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통신비 연체 여부 등을 활용해 더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국민은행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임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사실 하고 싶어도 규제라는 게 굉장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규제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여러 이점들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금융권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이 많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통신 사업에 뛰어들면은
이제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 금융사들은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을 이제 빅테크사들하고 하고 있으면 당분간은 이제 금융권이 이제 그 알뜰폰 사업을 계속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우려하신 대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하려면 규제 완화가 우선인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앞으로 금융권 규제를 덜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은행들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위는 실적을 낸 혁신 금융 서비스에 한해서 해당 업권의 감독 규정에 부수 업무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수 업무로 추가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0여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이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도 찾아야 하는 게 금융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현황들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